안녕하세요. 앤드류 김입니다. 오늘은 부천에 무장의 숲길이 있다고 해서 가봤습니다. 7호선 까치홀역에서 1번 출구로 나가면 부천 자연생태공원이 나옵니다. 1번 출구는 보이는 것처럼 에스컬레이터가 없고 계단이 많습니다. 힘드신 분들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주세요. 1번 출구로 나와서 5분 정도 직진하면 목적지가 나옵니다. 이 주변으로 식당들이 몇 있으니 다녀오시는 길에 식사를 해도 좋습니다. 가는 길 한켠을 보니 산수유꽃이 피었네요. 저 안내판을 지나 우측으로 꺾으면 목적지가 나옵니다. 저 앞쪽에 부천 식물원 건물이 보이네요. 저기서 입장권을 구입하면 됩니다. 예전에 농지원부를 작성하러 왔을 때에도 주차장이 한가했는데 오늘도 주차장이 한가하네요. 차를 끌고 오셔도 주차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주차요금은 영상에서와 같습니다. 저는 자연생태박물관과 식물원에 입장할 수 있는 표로 구매했어요. 무장의 숲길만 이용하실 경우 수목원 입장료만 내면 됩니다. 저는 부천 시민이라서 수목원과 식물원 입장료를 50% 할인받았습니다. 식물원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 건물 왼쪽 길로 갔습니다. 일단 계획은 무장의 숲길을 돌고 나서 공원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입구에 가이드 맵이 있어서 하나 챙겼습니다. 은근 볼 데가 있더라고요. 데크길로 가는 길에 무당벌레가 붙어있는 자연생태박물관도 보이네요. 저 건너편에 초가집도 보입니다. 부천은 4월부터 5월까지 봄꽃 관광주간으로 정책적으로 밀어서인지 이곳 자연생태공원도 여기저기 꽃도 심고 공사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공원 입구 쪽에 이렇게 편의점과 화장실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건너편으로는 인공폭포가 있는데 아직 날이 추워서인지 가동은 안 하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무장의 숲길인 누구나 숲길을 걸어보겠습니다. 누구나 숲길은 경사율 8에서 9% 이내에 총 길이는 약 2km, 폭은 1.8m입니다. 휠체어나 전동 휠체어, 유모차도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놓친 부분이 있었어요. 3월 31일까지 편백나무 숲길 쪽은 공사 중이었습니다. 아쉽긴 했지만 일단 갈 수 있는 곳까지는 다 가보려고요. 일단 편백치유숲 방향으로 갔습니다. 데크길 중간중간에 이렇게 쉴 수 있는 자리도 있습니다. 산그늘이 짙은 곳에도 이렇게 산수유꽃이 피어있네요. 데크길 양쪽으로 푸른 소나무가 늘어서 있는데 이 길을 지나면 편백치유숲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편백치유숲부터는 공사 중이라서 다시 돌아 내려갔어요. 편백나무에는 피톤치드가 많아서
산림욕으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돌아 내려가는 길 중간에 계단을 따라 공원으로 내려갔습니다. 공원 위쪽을 돌아가는 길에 짧게나마 메타색 화이어 길도 있네요. 지난 영상에서 마이산에서 전주 한옥마을로 가는 길에 봤던 크고 높은 메타색 화이어 길에 비하면 애교 수준이긴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한번 걸어보기도 했어요. (4월 5일까지) 환경 개선 사업으로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꽃이 피는 시기도 그렇고 4월 6일부터 오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튤립 구근도 많이 심어놔서 여기저기서 잎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공원 위쪽에는 저렇게 정자 하나가 있는데요. 저는 저 정자에서 잠시 쉬면서 주변 풍경을 둘러봤습니다. 푸른 잎과 꽃들로 뒤덮일 땐 볼만하겠다 싶었어요. 늘어진 버드나무까지와 연못 풍경도 그렇고요. 좀 더 내려가다가 우측의 데크길로 합류했습니다. 이쪽도 이렇게 한쪽을 막아놨더라고요. 막아놓은 천막 바로 뒤로 이렇게 곤충 호텔이 있습니다. 정말 여기에 살고 있는 곤충이 있을까요? 숲 울림터 방향으로 갔습니다. 바람소리 들리시나요? 이날 기온이 7도인데 바람까지 불어서 좀 추웠어요. 좀 더 가다 보니 중간에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나오네요. 이곳에서는 숲의 다양한 소리를 들어보고자 만든 장소라고 합니다. 영상이 흔들리고 있죠? 네, 제가 흔들의자를 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흔들의자에 앉아 주변 소리를 들으며 잠시 쉬어갔어요. 걷다 보면 저렇게 나무 토막에 쌓여있는 곳이 아래쪽에 있는데 뭐하는 용도일까요? 전망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경치도 좋았습니다. 이렇게 무장의 숲길은 마무리 지었고 공원을 구경했습니다. 공원 위쪽에서 구경할 때랑 아래쪽에서 구경할 때랑 느낌이 좀 다르네요. 길게 누워있는 돌덩이는 나무 화석이라고 합니다. 꽃들이 심어져 있었는데 아직 날이 추워서인지 희마리가 없어 보였어요. (4월엔) 여길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에 좋겠더라고요. 이제 인공계곡 사이길로 지나갔습니다. 초반에 보였던 초가집이 이곳인데요. 간만에 초가집을 보니까 외할아버지가 사시던 집이 생각나더라고요. 어릴 때 외가댁에 가면 주변이 다 논밖에 없어서 밤이 되면 무서웠거든요.
그때만 해도 비닐하우스의 뼈대를 낫으로 대나무를 길게 잘라 쓰던 때여서 외할아버지와 제가 대나무 뼈대 양쪽을 하나씩 잡고 바닥에 푹 꽂아서 비닐하우스를 만드는 걸 도와드렸던 생각도 납니다. 그것도 벌써 옛날 일이 됐네요. 누렁이 소를 보니 한켠에 쌓여있던 마른 볏짚을 작두로 썰어서 소한테 주며 먹는 모습을 보고 신기해하고 재밌어했던 기억도 납니다. 이런 초가집들이 새마을 운동을 거쳐서 오늘날의 모습으로 바뀌었겠죠? 이제 자연생태 박물관으로 갔습니다. 이곳과 식물원은 자세하게는 안 다루겠지만 아이들과 함께 오면 좋겠다 싶었어요. 지금부터 짧게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식물원인데 여기도 짧게 훑어보겠습니다. 이건 저희 집에서도 화분에 키우는 건데 여긴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식물원 2층에서는 외부 발코니에서 건물을 따라 풍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여행에서 뵙겠습니다.